불과 몇만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지구의 평범한 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류는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피엔스를 통해 우리 종 호모사피엔스의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수렵과 채집의 시대에서 농업혁명을 거쳐 제국과 자본주의, 종교와 과학으로 이어지는 인류 문명의 거대한 흐름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 세계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인류 7만 년의 이야기를 담은 사피엔스,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일부 인지혁명, 상상의 힘. 약 7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는 단지 동물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의 평원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고 맹수들을 피하며 생존을 이어갔죠.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이들은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지혁명입니다. 인지혁명의 본질은 인간이 허구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기업, 인권, 종교는 모두 물리적 실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십억 인류가 이를 공동으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 힘은 절대적입니다. 하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2명의 인간이 협력할 수 있는 것은 본능입니다. 하지만 100명, 1000명, 100만 명이 협력하려면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즉, 공통의 신화와 믿음은 인류가 대규모로 협력할 수 있게 만든 핵심 도구였습니다.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 등 다른 인간종들은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에 결국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피엔스는 상상력을 통해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 세계 위에 질서, 규칙, 문명을 쌓았습니다. 인간은 허구를 현실보다 더 강력하게 만든 유일한 종입니다. 이 인지혁명이 바로 인류 진화의 결정적 전환점이자 오늘날 세계가 작동하는 원리의 시작이었습니다. 2부 농업혁명, 축복인가 저주인가? 약 1만 2천년 전 인류는 수렵채집 생활을 버리고 농경사회로 접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농업혁명입니다. 하지만 하라리는 이 사건을 가리켜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라 표현합니다. 농업은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인간의 삶을 더 고되고 비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렵채집인들은 하루 너댓 시간만 노동하면 충분했지만 농부들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땅을 일궈야 했죠. 게다가 농업은 인간의 식단을 제한시켰고 한 지역에 고정되어 살아야 했으며 기후나 병충해에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또한 농업을 통해 잉여 식량이 생기자 일부는 이를 축적하고 통제하게 되었고 여기서부터 불평등, 지배계층, 노예제도가 등장합니다. 하라리는 밀이나 쌀, 감자 같은 작물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길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길들인 것이다. 즉, 인간은 더 이상 자연의 일원이 아닌 곡물의 노예가 된 셈입니다. 또한 농경은 급격한 인구 증가를 초래하며 인간 사회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복잡성은 곧 규칙, 서열, 전쟁, 지배구조를 탄생시켰습니다. 요컨대 농업혁명은 인류에게 번영의 기회를 주었지만 동시에 더 깊은 구속과 갈등, 불평등과 착취의 씨앗을 심은 사건이었습니다. 3부 인류의 통합, 질서의 허상들. 인간 사회가 커지면서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인류는 더 큰 공동체를 조직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허구의 질서였습니다.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한 것이 종교, 제국, 화폐입니다. 종교는 초월적 권위에 의해 사람들을 통합했고 제국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포괄하며 보편적 법과 언어 체계를 제공했습니다. 화폐는 신뢰를 기반으로 인간들 사이의 가치 교환의 공통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기 때문에 현실처럼 작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라리가 말하는 상상의 질서입니다. 예컨대 법률, 기업, 국가, 시민권 같은 개념은 종이에 적힌 문장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두가 믿고 따르기에 그 질서는 실제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하죠. 또한 제국은 폭력과 동화 정책을 통해 문화와 지식을 교류시켰습니다. 로마 제국, 한 제국, 몽골 제국 등은 인류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요컨대 인류는 실체가 없는 공동 신화를 통해 거대한 문명을 만들어냈으며 그 질서 위에 오늘날의 국가와 글로벌 시스템이 세워진 것입니다. 4부 과학혁명,
무지의 발견. 15세기 이후 유럽에서 시작된 과학혁명은 인류 역사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이 혁명의 출발점은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인간은 신화와 종교를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실험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지식의 무한한 팽창, 기술의 발전, 산업혁명, 그리고 의학의 비약적인 진보를 이뤄냈습니다. 하라리는 특히 과학과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결합이 오늘날 세계를 형성했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대항해 시대. 유럽인들은 신대륙을 발견한 후 미지의 땅을 탐사하고 자원을 쌓기 위해 과학 탐구와 금융 시스템을 동시에 발전시켰습니다. 즉,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학이 윤리적 방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핵무기, 생화학 무기, 감시 기술 등은 과학의 산물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라리는 말합니다. 과학은 어떻게에는 답하지만 왜에 대해서는 침묵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적으로는 전례 없는 발전을 이뤘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불안정한 사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5부 인간의 미래, 호모사피엔스의 종말. 마지막으로 하라리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술들을 손에 넣었습니다.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 생명 연장, 의식 업로드. 이제 인간은 단순히 환경을 통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디자인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라리는 이러한 존재를 호모데우스, 즉 신인간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 전환은 또 다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지만 인간성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한 기술은 초엘리트 집단에게만 집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이 특정 계층에게만 허용된다면 인간은 두 계급, 향상된 인간과 일반 인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불평등, 새로운 지배구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라리는 말합니다. 인류는 이제 신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신처럼 지혜롭지는 않다. 우리는 기술적 신이 되었지만 도덕적 판단은 아직 미성숙합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진화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하라리는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사피엔스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우리 사회의 작동 원리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책입니다. 하라리의 통찰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